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 한 번만 더 앨런의 생각의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현대 과학은 물질 과학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연구도 대부분 인간을 물질적 현상으로 환원을 시키고 있으니 결국은 물질 과학이죠. 그런데 앨런은 고대에는 다른 종류의 과학, 즉 정신과학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앨런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대의 과학자들은 물질계의 요소와 힘을 제어하고 이용하기 위해 외부 세계에 관해 연구한다. 반면에 고대인들은 인간 내부의 구성 요소와 힘을 제어하고 이용하기 위해 내면 세계에 관해 연구를 했다. 그런 과정을 통해 고대인 중에서 인간의 내면 세계를 깊이 통달한 정신적 지도자들이 나왔다. 이처럼 현대에 와서 상실되어 버린 정신과학을 되살려내야 한다고 앨런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러한 정신과학을 물질과학과 대비시키고 있는 점도 흥미로운데요. 물질과학은 5단계를 거치며 진행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첫째 관찰, 둘째 실험, 셋째 분석, 넷째 추론, 다섯째 지식, 이렇게요. 이에 대해서 정신과학은 다음과 같은 5단계를 통해서 진행이 된다고 앨런은 말을 합니다. 첫째 자기 성찰, 둘째 자기 분석, 셋째 수용, 넷째 정의, 다섯째 순수 지식, 이렇게요. 이러한 정신과학의 5단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자기 성찰의 단계는 마음의 눈으로 정신의 구성 요소들을 탐조등처럼 이렇게 비춰보고 끊임없이 미묘하게 변화하는 심리작용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기가 어떤 성향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여기서 성향들이란 성격의 여러 측면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 자기 분석의 단계는 1단계를 통해서 인지된 자신의 여러 성향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 성향들의 뿌리를 이루는 충동들과 동기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분석의 핵심이죠. 나아가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오는 부정적인 성향과 평화와 행복을 가져오는 긍정적인 성향을 구별합니다. 셋째, 수용의 단계는 2단계에서 자신의 성향들을 이제 깊이 이해를 하고 자신의 모든 약점과 이기심 그리고 장점과 덕성을 있는 그대로 이제 볼 수 있게 된 거죠. 수용의 단계에서는 이러한 자신의 현재 상태를 있는 그대로 알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회피나 변명, 자만이나 자기 연민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오는 부정적인 성향을 마음의 밭에서 걸러냅니다. 어떻게 걸러내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성향에서 생각이 나오고 생각을 통해서 성향이 강화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마음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에는 마치 밭에서 잡초를 뽑아버리듯이 단호하게 제거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뿌리까지 뽑히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뿌리는 여기서 이제 근본적인 성향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단호한 결단을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쳐버리면 이것은 잡초의 잎을 이제 제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잎이 제거가 되더라도 뿌리가 남아 있으면 또 싹이 이제 나올 텐데요. 그러나 잎을 계속해서 제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뿌리도 약화가 돼서 죽게 되는 거죠. 넷째, 정의의 단계는 자신을 정의의 법칙 아래 두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하는 것이 자연의 영원한 이법이며 정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 인과법칙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법칙에 따라서 긍정적이며 올바른 생각과 행동을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더 이상 감정과 환경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아니라 감정과 환경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순수 지식의 단계는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바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확인하는 단계인데요. 이를 통해서 자연의 이법이 경험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단계를 순수 지식의 단계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을 바탕으로 자기를 지배하는 정신 능력을 온전히 갖추게 된다 이거죠.
자신의 생각과 감정, 충동을 지배하는 정신 능력이 다름 아닌 영성, 스피리추얼리티인 것입니다. 앨런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잠깐만이라도 외부의 사물로부터, 감각적 쾌락으로부터, 지성의 논의로부터, 세상의 시끄러운 소란과 흥분으로부터 벗어나서 당신 마음속 가장 깊은 방으로 들어가 보라. 그러면 당신은 거기에서 온갖 이기적인 욕구에 무엄한 침입이 미치지 못하는 깊은 침묵, 신성한 평온, 행복한 휴식의 상태를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신성한 장소에서 잠시 쉬면서 명상을 한다면 당신의 내면에서 진리의 완전 무결한 눈이 열려서 사물의 실제 그대로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당신 내부의 이 신성한 장소는 당신의 영원한 참 자기이다. 그것은 당신 안에 있는 신성이다. 이렇게요. 이러한 내면의 신성, 즉 영성이 드러나고 이 힘이 모든 생각, 충동, 욕구들을 지배를 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앨런적 의미에서 보면 셀프 리더십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앨런은 이렇게 5가지 단계를 거쳐서 획득한 순수 지식을 올바르게 적용하는 지혜의 단계가 하나 더 있다고 말을 합니다. 순수 지식을 얻은 사람들은 자신이 노력한 결과를 아낌없이 그리고 사심 없이 세상에 공개하며 인류의 진보를 가속화하고 인간성을 고양시킨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앨런의 말을 듣다 보면 성자의 모습이나 보살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들은 그들의 얘기지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과는 거리가 먼 얘기가 아니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적지 않은 심리학자나 개발서의 저자, 영성가들이 신성, 영성, 지혜, 직관, 깨달음 등을 추구하는 것은 현대사회의 보편적 현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영역이 성직자나 전문 수행자의 영역으로 여겨졌으며 일반인들은 이들이 조금씩 나눠주는 가르침에 의지하는 그런 구도로 이제 이분화가 돼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오늘날 이른바 탈종교의 시대에 이러한 구별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근원적인 자아에 눈을 떠야 하며 이것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지 성직자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은 그만큼 우리 인류가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진화해 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날 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라고 이제 항의를 하실 텐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해볼까 합니다. 참된 자아를 찾아가는 길을 진리의 길이라고 이름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길을 실용의 길이라고 이름을 해보겠습니다. 만일 여러분 이 두 길을 다 포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진리 모드와 실용 모드를 교차로 작동을 시키면서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빨간 버튼을 누르면 진리 모드가 활성화가 되면서 실용 모드는 꺼진다. 그리고 반대로 파란 버튼을 누르면 진리 모드가 꺼지고 실용 모드가 활성화가 된다. 이렇게 교차 작동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영화 매트릭스에 보면 이제 빨간 약과 파란 약이 나오는데 빨간 약은 진리 모드에 해당이 되고 파란 약은 실용 모드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트릭스에서는 빨간 약을 먹으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 이거죠.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실용 모드로 살더라도 하루 중 일부는 한 30분만이라도 진리의 모드로 살아가는 연습을 해보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 30분을 정해서 진리 모드를 켜고 앨런이 이끄는 길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꼭 앉아서 명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앨런의 글을 한 줄이라도 읽고 이를 마음에 새기면서 실천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진리의 모드를 끄고 실용 모드로 다시 이제 돌아오면 되는 거죠. 시간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모드에서 들었던 생각, 느낌 이런 것은 일기, 저널이죠. 저널에 기록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지혜 추구의 삶을 지속적으로 실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앨런 편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셀프 리더십 모드를 잠시 끄고 철학적 지혜 모드를 다시 한번 켜볼까 합니다. 니체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